지금부터 우리는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부채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담보 기반 시스템으로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XRP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금융기관의 송금 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 다가올 XRP의 가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복잡한 부채와 파생 상품으로 얽혀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 시스템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는 바로 이 담보 기반 금융의 핵심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송금과 유동성 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이것이 XRP 홀더들에게 소름 돋는 기회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 담보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강력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ISO 20022 표준 준수입니다. CME 그룹과 나스닥이 암호화폐 지수 선물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 목록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는 물론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는 에이다까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의 유틸리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초대형 은행 UBS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XRP를 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BS는 운용자산 규모만 7조 달러가 넘는 거물 중의 거물입니다. 또 이탈리아의 인텐사 쌍파우르 은행도 XRP 상장 지수 펀드를 2,6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죠. 물론 골드만삭스가 1분기 SEC 공시에서 XRP 상장 지수 펀드를 전량 정리했다는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더 큰 손들이 XRP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도입 초기에 일부 기관들이 매도했지만 결국 대다수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XRP가 제도권 금융에 깊숙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통이자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겁니다. 이들 기관이 XRP에 주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리플사가 구축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기반 때문입니다. 리플마켓과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수많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리플 페이먼트라고 불리는 송금 라이선스를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승인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리플사가 단순한 기술 회사를 넘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RLUSD에 대한 파산 격리 같은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금융기관들이 XRP 기반 솔루션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리플사가 이 모든 법적, 제도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기반 위에서 기관들은 안심하고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XRP를 향한 준비 태세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은행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비덱스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4년 연말부터 비덱스의 막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사실상 비덱스의 핵심적인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비덱스 대표들은 암호화폐 수탁자산 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MOU로 공식화하기도 했죠. 비덱스는 단순히 암호화폐 수탁 회사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브랜드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국내의 유력한 전통 금융기관이 XRP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XRP 기반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덱스의 이러한 진화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 KRW1의 발행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은 이 KRW1이 아발란체, 폴리곤, 플룸, 이더리움 등 다양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손잡으면서 멀티체인 영역을 섭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XRP 레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덱스 뒤에 리플사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XRP 레저 지원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이는 국내에서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XRP 레저 위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KB국민카드와 카이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술 검증 및 베트남 송금 파일럿 사례와 함께 비덱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글로벌 XRP 생태계의 중요한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과거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은행들과 협업을 논의했던 이력을 돌이켜보면 현재 비덱스와 우리은행의 움직임은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리플 CTO는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많은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사는 단순히 기술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 환경에 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유수의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XRP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XRP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금융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이 기존 시스템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은 리플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면서 스위프트 대비 60%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스위프트로는 며칠이 걸리던 송금이 리플넷을 활용했을 때는 보통 3 최소 5초, 심지어 4초 만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선 혁신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구시대적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벗어나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리플렛 기반의 송금 솔루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송금망에서 리플렛이 활발히 활용되는 메시징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XRP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제도적 진보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인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언급한 클래리티 법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그토록 요구해온 규제 체계의 거의 9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규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된다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패트릭 맥켄리의 발언입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기관 자금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며 XRP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과정은 여러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었던 본회의 통과 시기는 8월 이후로 미뤄지면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법안 통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의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회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휴회 기간에 들어가고 이어서 11월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7월까지는 이 시장 구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채 기반에서 담보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가 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관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UBS와 비덱스, 그리고 ISO 2002 표준까지 모든 움직임이 XRP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